몇 시간 후면 FOMC가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3시입니다. 케빈 워시가 이제 처음으로 연준 의장으로서 기자회견 그리고 FOMC 회의를 하는데 그 전에 뭐를 알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FOMC에서 어떤 점들을 봐야 되는지 나스닥, S&P, 반도체, 섹터 분석, 지수 분석,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 공포 탐욕 지수, 빅스, 그리고 스페이스X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상황은 브렌트유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이란과 협상하겠다라는 MOU를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위스 외무부 장관 쪽에서도 이란과 미국의 협상 서명식이 금요일에 있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입니다. CPI랑 근원 PCE 물가지수를 보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죠. 지난주에 나왔던 CPI랑 PPI 물가지수는 그래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물가지수도 떨어질 거다 라는 거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FOMC에서는 이 점도표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FOMC 연준 위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금리 인하 시점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미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에 나타난 전망치수를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점도표라는 건 뭐냐면 각각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금리를 어디로 매길지 점을 찍는 건데 지난번 최근 점도표에서는 금리 동결이 7명이었고 금리 인하 한 번 하는 게 7명 그리고 2번 금리 인하가 2명, 3번 하는 거는 2명, 그리고 4번 하는 거는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한 번 또는 금리를 유지하는 거를 대부분 찍었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2027년으로 연기될 거라고 지금 블룸버그 경제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 전망 지표에서도 이 GDP의 전망, 실업률의 전망, PCE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PCE 물가지수 전망이 나오는데 GDP는 높게 나와줘야 시장에 긍정적이고 물가 실업률은 낮게 나와야 긍정적이고 PCE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 둘 다 낮게 나와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 PCE 물가지수만 높게 나오고 나머지는 내려가는 쪽으로 연준위원들이 봐야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GDP, 경제가 좋아야 회사들도 좋고 동시에 물가지수가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정책 측면에서 봐도 경제는 좋고 물가지수는 떨어지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고 금리 인하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얼마나 강한지 가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으면 경제가 강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6%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냐 마냐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은 금리 동결을 거의 100% 가까이 가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와 경제 전망 리포트를 시장이 더 눈여겨볼 거고 이번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서 어떤 기조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연준에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체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 계속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변화에 대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도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 FOMC에서 어떤 점들을 봐야 되는지 알아봤으니까 지금 나스닥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스닥은 지금 상방 추세에 있고 이제 하단을 찍었습니다. 어제 주가가 2%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대부분 기술주들에서 경기 방어주들로 순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기술주들이고 AI주들이었고 상승한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들이었습니다. JP모건이 3.6% 상승, 비자 2.8% 상승, GE 에로스페이스, 캐러필러 등 다 산업 쪽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순환매가 있었고 여전히 나스닥은 상방 추세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는 상방이고 이번 케빈 워시의 발언에 따라서 계속 이 상방 추세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이 상방 추세를 뚫려서 722달러 또 뚫리는 그런 위기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S&P 상황은요. 지금 신고가 근처이고 신고가 가기 전에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이 S&P 지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큰 부분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같이 내려갔고요. 나스닥이랑 마찬가지로 상방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방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반도체죠. 속스는 이것도 여전히 상방 추세인데 어제 신고가를 찍고 6%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변동성이 유달리 큰데 스페이스X의 IPO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휴장이기도 하고 목요일은 새마녀의 날 옵션 만기랑 선물 만기가 앞당겨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마 내일은 장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좀 시장 변동성이 크고 난 뒤 FOMC 때까지 시장 변동성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FOMC가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또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공보 탐욕 지수는 39입니다. 오늘 중립 근처까지 갈 뻔했는데 증시가 밀려서 39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여전히 공포 구간인 상황이고 풋옵션이 시장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빅스를 보시면 15.8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16.4 까지 올라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고 빅스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풋, 콜, 옵션 비중을 보면 6월 초부터 이 풋이 하방에 대한 방어, 풋 옵션이 굉장히 적었는데 좀 많이 증가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스페이스X는 오늘 200달러에서 22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거렸었는데 한때는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둘 다 넘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거의 3조 달러 가까이 갔었고요. 스페이스X 옵션 거래가 어제부터 첫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풋 옵션이랑 콜 옵션이랑 어디가 거래가 제일 많은지 확인해 보면 행사가가 콜 옵션은 220 그리고 풋 옵션은 200달러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가 많은 만큼 이 파생 상품이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도 높고 하방으로는 200달러 그리고 상방으로는 220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만기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한정이고요. 오늘 증시도 보면 220 그리고 200달러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7월 7일까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때 동안 나스닥에서 좀 리밸런싱이 있으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내일 FOMC 회의에서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나스닥, S&P 그리고 속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FOMC 회의 실시간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